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디자인 툴 미리 캔버스. 진짜 편리하고 좋죠? 근데 막상 이걸로 멋진 디자인을 만들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 슬쩍 이런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써도 저작권 괜찮은 건가? 바로 그 불안감. 오늘 제가 확실하게 날려드릴게요. 맞아요. 이게 사실 가장 궁금한 점이죠. 이렇게 좋은 템플릿이랑 요소들 마음껏 써도 되는 건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법을 위반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용 증명 같은 무서운 우편물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하고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각만 집중하시면 그런 막연한 두려움과 궁금증 아주 깔끔하게 정리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들이에요. 먼저 미리 캔버스 저작권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딱 짚어보고요. 그리고 사실상 오늘 내용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원칙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마음껏 할 수 있는 것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은근히 실수하는 함정들도 같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만약의 상황까지 다뤄볼 테니까요. 끝까지 저만 따라오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그 핵심 질문, 미리 캔버스 대체 어디까지 써도 되는 걸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앞으로 나올 모든 규칙을 한 번에 꿰뚫는 아주 중요한 대원칙이 하나 있거든요. 이것부터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뒤따라오는 내용들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오늘 시간의 절반은 가져가시는 거예요.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미리 캔버스는 온갖 신선한 재료가 가득한 뷔페나 주방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은 그 재료들을 가지고 나만의 멋진 요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요리사인 거죠. 하지만 주방에 있는 당근 하나, 계란 하나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것만 주머니에 쏙 넣어서 가져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개별 재료가 아니라 완성된 디자인이라는 거 아시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리와 재료 이야기 기억나시죠? 자, 두 번째 섹션에서는 그 원칙을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규칙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걸 요소 조합의 황금률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다른 건 혹시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꼭 머릿속에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처럼 와, 이 일러스트 너무 예쁘다 하고 이것만 덜렁 다운로드 받는 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미리 캔버스는 디자인을 만드는 도구이지 이미지 소스를 다운로드하는 창고가 아니거든요. 오른쪽처럼 반드시 텍스트를 넣든 도형을 추가하든 다른 사진을 배경으로 쓰든 뭐든 좋으니까 최소 2개 이상의 요소를 조합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황금률이에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황금률을 알았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죠?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좀 신나는 얘기를 해볼까요?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이 황금률만 잘 지킨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고 다양한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창의력에 켜진 청신호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진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의 모든 게 가능해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시물, 유튜브 썸네일 당연히 되고요. 온라인 광고나 배너 같은 상업적인 용도도 문제 없습니다. 포스터나 명함 같은 인쇄물, 학교 과제나 회사 발표 자료까지 저작권 걱정 없이 마음껏 만드셔도 돼요. 심지어 내 사업을 위한 로고 제작도 가능한데요. 근데 여기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건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방금 로고 제작에 중요한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섹션에서는 우리가 절대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 즉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명확하게 짚어볼게요. 이게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넘어가기 쉬운 부분들이라서 특히 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해요.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 홍보용으로 티셔츠를 만들어서 직원들이랑 나눠 입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 티셔츠 디자인 자체를 판매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디자인이 곧 상품이 되는 건 금지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크몬 같은 재능 마켓에서 미리 캔버스로 만든 디자인을 템플릿처럼 판매하는 행위도 당연히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로고의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로고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 되지만 이걸 내 고유의 것이라고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상표권 등록은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그 로고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원저작권은 여전히 미리 캔버스와 원작자에게 있기 때문이죠. 같은 이유로 디자인의 저작권을 주최 측에 넘겨야 하는 공모전에 출품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하지만 실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것보다 좀 더 미묘하고 까다로운 상황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5번째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조심해야 할 함정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다들 PPT 다운로드 기능 정말 많이 쓰시죠? 근데 여기서 정말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 옵션 중에 텍스트 편집 가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웬만하면 피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걸로 다운받으면 그 파일이 열리는 컴퓨터에 깔린 폰트로 글자가 바뀌어버려요. 만약 그 폰트가 저작권 있는 유료 폰트였다? 그럼 그 책임은 온전히 파일을 연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은요. 모든 편집은 미리 캔버스 안에서 다 끝내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발표할 때는 통이미지 옵션으로 다운받는 거예요. 이게 제일 속편하고 안전합니다. 우리가 저작권 얘기했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또 아주 중요한 권리가 있어요. 바로 초상권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진 속 인물에게는 자신의 얼굴이나 이미지가 어떻게 사용될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물 사진을 쓸 때는 저작권보다 훨씬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들은 절대 안 됩니다. 모델의 이미지를 깎아내릴 수 있는 부정적인 내용, 예를 들어 성형외과나 특정 질병 광고 같은 곳에 쓰는 거요. 그리고 다이어트 광고 같은 데서 비포 앤 애프터 사진으로 쓰는 것도 절대 금지입니다. 또 은근히 많이 하는 실수가 사진 속 인물한테 우수고객 오오님 이런 식으로 가짜 이름이나 정보를 붙이는 건데 이것도 안 돼요. 기억하세요. 인물 사진은 조금이라도 애매하다 싶으면 무조건 쓰기 전에 고객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게 정답입니다. 이것도 아주 명확하고 중요한 원칙이에요. 미리 캔버스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사진, 폰트 파일을 직접 업로드해서 쓸 수 있잖아요. 정말 편리한 기능인데 이때 이 업로드한 파일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전적으로 업로드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미리 캔버스가 내가 올린 파일의 저작권 문제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아요. 무료 폰트는 그냥 다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꼭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 중에는 출처를 꼭 밝혀달라는 조건을 단 경우가 많아요. 미리 캔버스 안에도 이런 폰트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폰트를 사용하실 땐 디자인 결과물 어딘가에 꼭 출처를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폰트들이 해당하는지는 미리 캔버스 도움말 페이지에 전체 목록이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저작권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내가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오해가 생겨서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6번째 섹션에서는 바로 이 만약의 상황에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4단계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저작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만 보고 연락한 거지 여러분이 미리 캔버스에서 정당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이 디자인은 미리 캔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정식 라이센스로 제작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내 작업 공간에 저장된 원본 디자인 화면을 캡처해서 증거로 보내주면 대부분의 오해는 풀립니다. 그래서 작업이 끝났다고 해서 원본 디자인 파일을 절대 지우면 안 되겠죠. 이게 바로 나의 결백을 증명해줄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알게 되니까 정말 든든하지 않으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정말 자신감과 마음의 평화를 갖고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저작권 규정들이 여러분의 창의력을 억압하고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과 그리고 멋진 요소를 만드는 원작자 모두의 창의적인 노력을 서로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규칙을 아는 똑똑한 디자이너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그리고 자신 있게 여러분의 멋진 아이디어를 세상에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